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슴이 굉장히 아프다. 그러면은 절대로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시간을 끄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손 따고 기다린다거나 구들장에 누워가지고 한두 시간 보낸다거나 무슨 수 뭐 이런 거 드시고 아니면은 무슨 환 이런 거 드시고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다니시던 개인 의원에 가시지 마시고, 이게 좀 체기가 있는 것 같다 한의원에 가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될 것은 119에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119가 도심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7, 8분, 시골 지역도 늦어도 12분 정도면 현장에 도착하시고, 그분들이 다 알아서 병원이랑 연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119에 바로 전화. 만약에 스스로 병원에 가시겠다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큰 병원으로, 개인 병원에 가시면은 다시 전원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심혈관 센터 이렇게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상급종합병원 이런 데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제가 항상 얘기할 때 3 더하기 1 이렇게 얘기하는데, 3은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심장 효소 혈액 검사이고요. 1은 똘똘하고 숙련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단을 붙이기 전에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의심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의 진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검사는 심전도, 그리고 혈액 검사로 할 수 있고 심장 초음파 검사할 수 있고, 의심이 된다 그러면 즉시 관상동맥 조영술 해서 확진합니다. 똘똘하고 그런 의사. 저 같은 사람. 관동맥 증후군으로 진단받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가 한꺼번에 시작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정말 심하게 좁은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병변이 있다면 스텐트 삽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봤더니 너무 스텐트 삽입할 때가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병변이 너무 길다든가 그러면은 흉부외과 선생님께 의뢰해드려서 관상동맥 의외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우리가 재개통술이라고 불러요.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줬다는 거죠. 급성 관동맥 중재술을 위해서 받은 환자가 완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희망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을 앓으셨던 분들은 그 기제에 동맥경화증을 만드는 질환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동맥경화증을 만드는 질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당연히 재발 위험이 높겠죠. 그리고 심근경색증 같은 급성 관동맥 증후군을 앓으신 분들이 뇌졸중 같은 병을 연달아 앓게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입원을 하시면은 심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초혈관, 경동맥, 뇌혈관 이런 검사도 다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해서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동맥경화증이 안 생기게 만드는 치료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재발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환자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잘 치료한 심근경색증, 거기다가 약제 치료 잘 하고 그러면은 위험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1년에 뭐 0.3% 정도씩 뭐 협심증이 재발한다거나 뇌졸중이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류화 시켜가지고 환자분은 몇 %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상인들보다 높은 건 사실이고, 1년 정도 지나면 위험도가 굉장히 떨어지긴 하지만 위험도가 상존한다. 재발하면 더 사망률이 높거나 그렇진 않나요? 재발하면 사망률이 더 높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심장 혈관이 관상동맥이 크게 3가닥이 있는데 한 가닥이 막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닥이 뭐 1, 2년 후에 3, 4년 후에 막히게 된다면은 심장 기능을 야금야금 잃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없던 분들이 심근경색증 생기는 것도 위험하지만
심근경색증을 앓은 분들이 또다시 심근경색증을 앓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발 방지해야 된다. 약 잘 드시고 생활치료 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들이 굉장히 많죠. 뭐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 제제, 그리고 뭐 요즘에 나왔던 이제 티카그렐러, 뭐 프라슈그렐, 클로피도그렐 하는 항혈소판 제제 2가지 정도 같이 사용을 하고, 고혈압 있으면 고혈압 치료 잘해야 되고, 그리고 스타틴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춰주는 약제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강조 드리는 것은 그 심장 재활 치료 같은 거예요. 이제 뇌졸중이 생기면 당연히 재활 치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심근경색증도 일부 심장이 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심부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맞는 강도의 운동을 처방을 하고 그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심장 재활 치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재개통술, 스텐트 삽입술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하든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금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체중 관리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리고 심장 재활 치료. 이 3가지가 다 박자가 맞아야지 이제 재발을 안 하는 거죠. 교수님께서 진료하실 때 재발이 좀 걱정되는 환자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그럼요. 의사의 충고를 좀 받아들이시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또 보면은 생활요법 잘 안 하시고, 술, 담배 안 끊으시고, 약 잘 안 드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위험한 것은 약을 안 드시는 게 위험하고요. 그리고 금연 못 하시게 되는 거. 그리고 당뇨병, 고지혈증 조절 안 되는 거. 대부분 보면 이제 비만하신 게 좀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뵀던 환자분인데 2015년에 저한테 심근경색증으로 시술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가정사가 좀 복잡하셨는지 2015년부터 약을 안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지난주에 가슴이 아파서 결국에는 이제 트럭 운전을 하시는데, 트럭 운전을 하시다가 응급실로 오시게 됐고, 봤더니 다행히 저희가 뚫어드렸던 혈관은 잘 있는데 다른 혈관이 심근경색증이 또 됐어요. 그냥 치료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족분들 다 오시게 하고 설명 다시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 번 더 맡기면 정말 큰일 난다. 설명 다시 드리고 그랬죠. 처음에는 막 그런 분들 보면 화가 났는데 지금은 제가 부덕해서 그러느니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설명합니다. 특히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가족분들의 지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담이긴 하지만 결혼 관계가 와해된 분들이 더 재발률도 높다라고 돼 있거든요. 가족이란 조직이 생각보다 중요한 조직이라는 거죠. 의사나 병원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좀 다독거려 주시고, 여보 담배 끊어야 돼요.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 당신 몸에 안 좋잖아요. 그거를 막 닭이 닭 쪼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건강해야지 우리 가족도 잘 지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서 담배를 끊게 만들고, 전문가들의 손길을 좀 잘 받아들이시게 하시고, 그리고 같이 운동하시고, 식사요법 같은 거 잘 챙겨주시고, 약 잘 드시게 하시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